고사 28회 필기시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일에 적응이 빠르다. 2.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다. 3. 매사에 신중하고 결단력이 빠르다. 4.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립심이 강하다. 5.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정답이 보이십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미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려 한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네,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려 한다. 2번입니다.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독립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1. 경제적 기여도에 따른 노인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제한한다. 지식과 기술을 젊은이와 분리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독립의 원칙. 그러면 눈에 보이시죠? 네, 4번입니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예,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서비스 제공, 등급 판정, 서비스 비용 청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설립 인가. 자, 국민보험공단이 하는 게 하나 있죠. 등급 판정에서 장기요양보험공단 쪽으로 이첩해 주죠. 네, 등급 판정입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입니다. 4번입니다.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예, 장기 요양급여인데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단기보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네, 단기보호입니다. 5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요양 업무 수행 중 수행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흡인, 호흡 측정, 외상처, 유치도뇨간 삽입, 복지연구 이용도움. 답이 보이셨습니까? 네, 5번입니다. 복지연구 이용도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다 무엇입니까? 예, 의료기관이 하는 거죠. 예, 간호사라든가요. 흡인은 무엇입니까? 예, 석션에 그 고무줄 있죠. 예, 이런 거 하는 그것이 그 흡인이죠. 고무줄 연결하고요. 복지연구 이용도움이 답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배우자를 잃은 대상자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한다. 1. 숙련된 수발, 정보 전달자, 옹호자, 중재자, 동기 유발자. 답은 보이셨죠? 네, 2번입니다. 정보 전달해 주는 거죠.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정보 전달자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시설 생활 노인이 침해받은 권리로 옳은 것은 외부 사람이 시설을 방문 왔다면서 사진 찍고 마음대로 방문 열고 이것저것 묻고 가서 피곤해 죽겠어. 1.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지금 뭐가 침해됐습니까? 마음대로 사진 찍고, 방문 헐컥 열고, 이것저것 묻고, 뭡니까? 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사례 접수,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교육, 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1. 보건소, 2. 재가복지센터, 3. 노인종합복지관, 4. 노인보호전문기관, 5. 정신건강복지센터. 답이 눈에 들어왔죠? 노인 학대라든가 이런 학대 행위자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거요. 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9번입니다. 노인 학대 행위와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창피를 준다, 성적 학대, 외출을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자기방임, 치료를 못 받게 한다, 경제적 학대, 대상자의 말을 무시한다, 유기. 자, 어떤 것이 답으로 지금 들어왔습니까? 네, 답은 외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죠. 그럼 창피를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예, 방임이죠. 버려두는 것이죠. 치료를 못 받게 한다. 예, 아픈데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방임이 될 거고요.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도 대상자가 치료를 받으러 가려 하는데도 못 받도록 뭐 문을 잠근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것은 신체적 학대가 되겠죠. 대상자의 말을 무시한다. 이건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그러면 외출을 못하게 한다. 신체적 학대. 예, 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창피를 준다. 정서적 학대.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가출을 해도 찾지 않는다. 이건 유기가 되겠네요. 예, 이건 예, 방임이라기보다는 유기. 그렇죠? 예, 유기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못 받게 한다. 방임이 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으러 나가려는데 문장구 못 받게 한다면 신체적 학대가 될 수도 있겠죠. 대상자의 말을 무시한다. 정서적 학대. 어떻든 외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10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을 때 시설에서의 대처 방안은 1. 2년마다 대상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 2. 피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주방보조로 변경한다. 3. 대상자 가족에게 연락해서 즉시 퇴소시켜버린다. 4. 상습적인 경우에는 몰래 녹취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 5. 피해 요양보호사가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한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5번입니다.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대상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 연 1회죠. 피해 유형세 업무를 주방보조한다. 이건 아니죠. 가족의 열측 이것도 아니고요. 피해 보상 요구 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공되는 요양보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한다. 업무에 관련된 타업종 전문가와 업무 협조를 한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물건을 정리한다. 물건을 버릴 때는 시설장에게 물어본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3번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타업종 전문가와 업무 협조를 한다.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태도로서 옳은 겁니다. 그러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개인정보는 그렇죠? 정보를 뭡니까? 누설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업무에 관한 정보라면요. 업무 정보라면 보고해야겠죠. 그것은요. 제공되는 요양보호사 알아서 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물건을 정리한다? 임의대로가 아니라 대상자의 허락, 동의 또는 보호자의 허락, 동의를 따라서 물건을 정리해야겠죠. 물건을 버릴 때, 물건을 버릴 때 시설장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물어봐서 버려야 되겠죠. 요양보호사가 임의대로 물건을 정리한다. 그렇죠. 이것도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봐서 정리해야겠죠. 네. 어떻든 답은 업무에 관련 타업장 전문가 업무 협조를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다른 센터는 1년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냐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이 이야기예요. 그건 불법이니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친구 한 분 더 소개해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센터장님과 상의해 보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답은요? 네, 3번이죠.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을 해줘야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찰에 신고한다, 소독가운 입는다, 서비스를 즉시 중단한다,
사용한 휴지를 땅에 묻는다. 병원 검진을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답은 들어왔죠? 네, 5번입니다. 14번입니다. 노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쓴맛 감각 증가, 지방흡수 증가, 타액 분비 증가, 위액산도 증가, 대장 연동운동 증가. 노화 현상이 일어날 때 소화기가 변화해서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쓴맛은 감각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짠맛이나 단맛은 감각이 둔화되죠. 지방흡수는 감소하고요. 타액 분비 감소하고 위액산도 감소하고 대장 연동운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 감각 이상으로 인한 괴사, 골격 이상으로 인한 골절, 청각 이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 네, 답이 들어왔습니까? 네, 5번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앉았다가 푹 일어설 때, 그렇죠? 혈압이 낮아지면서 핑 돌면서 쓰러지는 것. 이것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이 되죠.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16번입니다. 흉통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흉통, 가슴에 통증이 오는 것이죠. 그럼 이것 중에서 가슴에 위치한 장기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렇죠? 심장이죠. 심근경색. 이것은 흉통을 가져옵니다. 16번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심근경색을 한번 볼게요.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죠. 이 관상동맥이 혈전등에 의해서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에 산소가 통하지 않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병. 이것이 심근경색입니다. 이것은 흉통을 가져오게 되겠죠. 17번입니다.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술은 뼈 생성을 억제한다. 자외선 차단은 뼈의 강도를 높인다. 카페인 섭취는 골밀도를 높인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 강도를 낮춘다. 흡연은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높인다. 답이 들어왔습니까? 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술은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틀렸나요? 자외선 차단은 뼈의 강도를 높인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자외선을 차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D의 형성을 막게 되죠. 비타민 D가 뼈의 강도를 높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면 뼈의 강도를 높인 게 아니라 낮게 하겠죠. 카페인 섭취는 어떻습니까? 몸속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하죠. 그래서 골밀도를 높인다가 아니라 골밀도를 낮춘다 이래야겠죠. 밀도를 낮추니까 뭐예요? 구멍이 많게 되죠. 골다공증이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거겠죠. 체중 부하 운동, 이건 근육을 늘려주죠. 그래서 뼈 강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낮춘다 그랬으니 틀렸고요. 흡연은 여성 호르몬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은 뼈 생성을 억제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골다공증을 한번 볼게요.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골다공이에요. 뼈 골자에다가 마늘 따자,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구멍, 이 구멍 공자죠.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어들어서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질병. 이것이 골다공증입니다. 원인은 뭐예요? 칼슘 흡수 장애라든가 비타민 D 결핍, 폐경, 약물, 과음,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운동 부족, 우울증, 가족력 이런 것들이 바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칼슘 흡수라든가 이런 걸 풍부히 해주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18번입니다. 노인 욕창 발생 요인으로서 옳은 것은 피하지방 감소, 피부 마찰 감소,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신체 가동 범위 증가, 피부 탄력성 증가. 노인 욕창이 발생하는 요인 눈에 들어왔나요? 네, 답은 1번 피하지방 감소이죠. 피부 마찰이 감소했다. 피부 마찰이 감소하면 노인 욕창 발생이 더 안 되겠죠. 피부 마찰 증가가 욕창 발생이 될 거고요. 압박 제거 보조기 사용. 압박이
제거되는 그런 보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욕창 발생을 더 덜어주겠죠. 증가하는 요인이 아니죠. 신체 가동 범위가 증가했다. 그러면 욕창 발생 요인은 아니죠. 피부 탄력성 증가. 그래서 2, 3, 4, 5는 다 욕창 발생의 요인이 아닌 것들이죠. 그러나 피하 지방이 감소되면 욕창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욕창은 오랫동안 누워 있어서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압박받은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뭡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피하지방, 근육이 허혈이란 게 뭐예요? 피가 안 통해서 허해서 발생하는 피부 손상, 즉 피부의 궤양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욕창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뼈가 피부하고 눌려서 피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방 감소는 욕창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욕창 발생 요인이 아닌 것들로 지금 된 거죠. 2, 3, 4, 5는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오는 것은 눈부심 증가, 각막 반사 증가, 동공의 크기 증가, 눈물량 증가, 세그 변별 능력 증가. 노화가 일어날 때 어떤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죠.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눈부심이 증가하게 되죠. 2, 3, 4, 5는요. 다 반대예요. 각막 반사 감소. 그래서 노화가 되면요. 동공의 크기도 감소하고 눈물량도 감소하고 세그 변별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는 눈부심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20번입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갑자기 식은땀 흘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빈혈, 저혈당, 녹내장, 백내장, 고혈압. 답이 어떤 것입니까? 네, 저혈당입니다.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식은땀 흘린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한다. 그때 의심되는 질환은 저혈당입니다. 자, 저혈당 원인을 한번 볼게요. 저혈당 원인.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혈당 강화제를 쓰거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자가 평소보다도 음식 섭취량이 적거나 또는 운동량이 과다할 경우에 어떤 일이 하니까 저혈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식은땀, 현기증, 두통, 피로, 쇼크 등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또는 혈당 강화제 치료를 복용자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식은땀 흘리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저혈당. 21번입니다. 선망의 증상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의식이 명료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네, 선망 증상으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그렇죠? 4번이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예, 이 선망과 치매를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었죠. 치매 어떻습니까? 치매는 증상이 비슷한데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망은요.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증상은 둘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선망. 그렇기 때문에 선망 자체에서는 의식이 명료하지 않죠. 환각증세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틀렸죠. 회복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원인이 제거되면 바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도 틀렸어요.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수면 장애가 심하게 일어나죠.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 2, 3, 5는 틀렸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4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무표정하고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고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꾸 넘어진다. 답이 들어왔습니까? 뇌졸중 관절염, 파킨슨, 척추측만증, 혈관성 치매. 신경세포 파괴 그러면 벌써 눈에 들어왔죠? 무표정, 손떨림, 자세 반사 소실 넘어지고 네, 파킨슨이죠? 22번에 3번입니다. 23번입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무엇이냐? 아까 봤죠? 비타민 A, B, C, D, E 중에서요. 칼슘의 흡수를 돕는 거 비타민 D.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렇게 아까 봤었죠? 예,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비타민 D. 비타민 D 말고도 비타민 K도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비타민 D입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예,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건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예, 우유나 치즈, 또 멸치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은 비타민 D이고, 예, 이 칼슘을 몸에서 배출시키는 거 나쁜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거. 커피, 홍차, 콜라, 청량음료 등 뭐가요? 카페인이. 그래서 이 카페인은 칼슘의 적입니다.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칼슘 배설을 촉진해 가지고 몸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24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는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폐활량 감소, 복부지방 감소, 관절 가동성 증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흉곽조직 탄력 증가. 운동을 꺼리는 신체적 특징 눈에 들어왔죠? 네, 폐활량 감소입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네, 오히려 더 뭡니까? 운동을 즐겨하는 이러한 것들이죠. 운동을 꺼리는 노인의 신체적 특징은 폐활량 감소입니다. 25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위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수면제, 해열진통제, 혈압약, 항생제, 신경안정제. 답은요? 네, 해열진통제입니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4가지가 있죠. 뭡니까? 해열진통제하고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 4가지예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26번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서 옳은 것은 결핵, 폐렴, 파상풍,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10년에 한 번씩. 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죠. 결핵은요. 아기 때, 신생아 때 BCG 맞고 이게 얼마나 갑니까? 한 10 내지 15년 간다고 그러죠. 이게 신생아가 맞는 거죠. 폐렴은요. 60세 이상 1년에 아니 한 번 맞으면 영구 가죠. 영구. 영구라고 하죠. 예. 어쨌든 대상포진. 예, 60세 이상이 맞고 뭡니까? 영구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인플루엔자. 매년 10 내지 11월에 매년 맞는 것이죠. 이게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 번씩, 대상포진은 영구, 파상풍 디프테리아는 10년에 한 번, 폐렴은 BCG 접종으로 보통 10 내지 15년 간다. 아니. 폐렴은 영구 가고, 죄송합니다. 영구 가고, 결핵이 BCG 접종으로 10 내지 15년 정도 유지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화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28번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 연구는 그랬습니다. 목욕의자, 탄력 스타킹, 자세 변환 연구,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대여입니다. 대여 어떤 거겠습니까? 비교적 가격이 비싼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답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29번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올바른 것. 거실에 향초 피운다. 소화기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 놓는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앉아 있는다.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개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한다.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가까운 곳에 라이터를 둔다. 화재 예방을 하는데 안전수칙 올바른 것. 답이 들어왔죠? 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조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나머지는요, 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들이죠. 위험한 거죠. 30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권장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해준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퍼즐놀이를 하게 한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신체 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답이 들어왔죠? 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요. 선망 대상자는 이 간접 조명이 오거나 영화를 보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환각 증세를 더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우울증 대상자에게 퍼즐놀이 하는데 이 복잡한 거 만지게 하면 더 우울하겠죠? 안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된다. 기억력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좋겠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그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안 좋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의 원칙을 준수한 것은 오후 5시에 소변을 많이 누웠다.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면회를 왔다.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한다.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많이 발생하였다. 네.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기록의 원칙에는 구체적 기록의 원칙이 있죠. 답은요. 네. 4번이죠. 대상자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낮잠을 잤다. 1시에서 3시 구체적이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오후 5시에 소변을 많이 누웠다. 얼마나 누웠냐, 몇 cc를 누웠냐, 이게 안 나와 있죠? 그런 게 틀린 거죠. 오랜만에 가족 3명이 면회를 왔다. 어디가 틀렸나요? 오랜만에. 예. 뭐 3주 만에 가족 3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게 틀렸죠? 대상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한다. 며칠 전이냐는 거죠. 예, 30일 전부터인지 2, 3일 전부터인지. 구체적이지 않죠? 대상자의 엉덩이에 욕창이 많이 발생했다. 많이가 몇 개냐는 거죠. 5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이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수행할 때 시설장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은 현관문이 고장났을 때, 세금 고지서 발견했을 때, 대상자의 친척이 방문했을 때, 대상자가 자녀의 세탁을 요구할 때, 대상자가 고혈압의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답이 들어왔죠? 네, 5번입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또는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거나 이럴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 1. 싱크대 위에 세제를 놓아둔다. 식탁 위에 약을 올려놓는다. 실외에 가스밸브를 설치한다.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부착해 놓는다. 치매 대상자인데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 답이 들어왔습니까? 네, 3번이죠. 실외에 가스밸브를 설치한다. 만약에 가스밸브를 실내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스밸브 열고 불 켜놨다가 잊어버리거나 화재 발생하겠죠. 가스밸브는 실외에 설치해서 쉽게 치매 대상자가 만지지 못하게 해야겠죠. 네, 싱크대 위에 세제를 놓아둔다. 이런 경우에 이거 먹을 건 줄 알고 그냥 먹는다든가 문제가 생깁니다. 식탁 위에 약을 올려놓는다. 무분별하게 막 먹게 되겠죠. 2, 3일씩 같이 먹어버린다. 어려움이 당하게 되겠죠.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잠금 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열고 나가버리면 되죠.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부착한다. 이게 과일인지 어떤 다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과일같이 생겼으니까 먹다가 치아가 손상되거나 삼키거나 어려움 당하게 되겠죠. 답은 실외에 가스밸브를 설치한다가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입니다. 34번입니다. 위안 말기 대상자가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외부 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슬픔의 표현을 자제하게 한다.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계속 말을 건넨다. 네, 답은 3번입니다.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준다. 어쨌든 임종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런 손을 잡아주며 함께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안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1.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 소변 배출량이 점차 증가한다. 기존의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손발이 점차 싸늘해진다. 정답은요? 그렇죠?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해갑니다. 잠자는 시간은요? 점차 늘어나죠. 계속 자죠. 소변 배출량은요? 점점 감소하죠. 기존의 분비물로 기침 횟수가 증가한다? 아니죠. 이제는 기침을 할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르렁그르렁 어떻습니까? 기도 내에서 가래 끓는 소리만 날 뿐이죠. 팔다리부터 손발이 점차 싸늘해지는 게 아니라 손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서 팔다리로 점차 싸늘해지겠죠. 말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답은 피부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가 맞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